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어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아유, 뵈니까. 시간이 그냥 네. 훅 지나갔네요. 어. 그냥. 네. 두 번째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아.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얼마나 더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까 너무 기대돼요. 네. 처음에는 재밌어 보이고 후기도 좋고 네. 뭐 체험해봤던 걸로 주로 아무래도 보드게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그쵸. 아이들도 그렇고. 네네. 그럼 보드게임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네네. 그걸 좀 약간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좀 네네. 이해하기 쉽게 네. 약간 분리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아, 이것도 5시간짜리인데. 네. 네. 그 저랑 100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보드게임 편으로 그냥 아예 저희 시즌2는 네. 일단 실제로 보드 게임 제가 개발자 과정 개발자 과정 운영하고 있는데 개발자 과정을 운영해서 이제 교육을 할 때 그 카테고리가 51가지 정도 돼요. 아, 게임 방식, 네. 게임 규칙, 게임 규칙 이런 게. 게임 규칙으로 나누는 네. 방식이 51가지고요. 오. 그다음에 게임의 종류,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카테고리, 네, 게임의 종류로 나누는 방식이 90가지 정도 돼요. 네. 엄청나게 굉장히 많죠. 숫자네요. 네. 네.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게임의 테마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 그 게임의 방식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예를 들면 제가 만든 톡톡우드맨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젠가처럼 네, 그 손재주, 네네. 손재주가 필요한 게임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덱스터리티 게임이라고 하고 손재주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예. 수련증 있으면 하기 힘든 게임. 그렇죠? 네. 무너지면 너무 가슴이 네. 같이 무너져요. 그리고 네. 간단한 카드나 뭐 이렇게 뭐 할리갈리처럼 종 네. 같은 거 들어가서 그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음. 할 수 있는 게임 규칙 설명이 1분 내외, 그다음 플레이 타임 10분에서 15분 아주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이제 모아놓은 걸 파티 게임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숨겨야 되고 네. 게임 하다 보면 막 얼굴 빨개지고 하는 그런 블러핑 게임들이 있어요. 그냥 차오차오 같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네. 바퀴벌레 포커라든지 네. 네, 그런 거는 살짝 뭔가 나한테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살짝 거짓말을 한다든가 트릭 게임인가? 아니면 살짝 이렇게 네. 트릭을 써서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네. 그런 얼굴 빨개지는 게임 네, 블러핑류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레이싱 게임도 있고요. 카메라비라든지 네. 뭐 그런 이런 게임처럼 레이싱 네. 게임 누가 빨리 가느냐. 윷놀이도 사실 레이싱 게임이에요. 아, 네. 그러네요. 순간 네. 레이싱 게임 하셔가지고 네. 레이싱 또 이제 제 차를 거에 타고 같이 하는 가나? 거. 차 타고 가나? 뭐 어떻게 가지? 보드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가지? 막 네. 그래서 이제 말 달리는 거죠. 말이 막 네. 먼저 가는 게임. 빨리 달려서 목적지에 먼저 오면 이기는. 누구 말이 먼저 가느냐. 그리고 제가 개발자다 보니까 자꾸 제 게임을 먼저 설명을 어우, 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네. 젠블로라든지 아니면 장기 바둑 체스 그런 것들을 일종의 추상 전략 게임이라 그래요. 네. 네. 그 추상 전략 게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성물이 다 오픈돼 있고 게임 규칙도 다 공개돼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전략으로만 싸우는 뭐 그런 추상 전략 게임도 네. 있고요. 게임도 머리가 좋아야 잘하겠어요. 그래서 AI가 바둑을 딥러닝 해가면서 막 그렇게 네, 그러게요. 그리고 하이 소사이어티 같은 유명한 경매 게임도 있고요. 아, 네. 경매 게임도 있군요. 그럼요. 경매 게임도 있고 그냥 경제와 비즈니스 영역으로 뭐 이렇게 추릴 수 있는 경제 게임들도 있어요. 아, 경제 게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경제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I'm the Boss 같은 협상 게임도 있어요. 예, 같이 이렇게 협상하는 게임.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명한 센츄리 같은 어떤 카드를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전략 게임도 있고요. 뭐 그리고 스토리텔링 게임은 너무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안타까운 건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스토리텔링 게임은 딕시 정도. 아. 해외에는 스토리텔링 게임들이 꽤 많은데 국내에서는 별로 없구나.
많진 않아요. 네. 다른 게임들에 비하면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수줍어서 맞아요. 좀 그래서 샤이하시죠? 예, 샤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즉흥적으로 막 카드를 열면서 막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좀 이렇게 낯설고 맞아요. 그 되게 익숙하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않고 어렵고 네. 예. 그래서 해외에선 유명한 스토리텔링 게임이 국내에 네. 많이 안 들어와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액션 게임들도 있어요. 행동하는 게임을 게임. 하면서 뭔가 액션을 유발하는 게임들. 네, 뭐 어떤 카드가 나왔을 때 막 만세를 부른다든지, 네네. 네, 어떤 카드가 나왔을 때는 막 갑자기 뭐 귀를 막아야 된다든지, 막 그런 게임들도 있는데 액션이 과한 게임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잘 안 돼요. 그러겠네요. 우리 양반 네. 문화라. 양반문화. 동반 예의지국이야. 네. 배우러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고 싶으신데 자꾸 네. 움직여야 되니까 네, 힘들어하시는.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만든 라운처럼 네. 언어 게임, 네. 네, 언어 영역에 있는 게임들도 있고요. 라운드 되게 궁금해지네요. 아, 그래요? 라운 재밌어요. 네. 네. 그리고 첸토라는 그 숫자 카드로 만든 네. 그런 첸토 숫자 게임 게임들도 좋아요, 있고요. 저도. 예. 네. 네, 그 다음에 뭐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동시에 하는 리얼타임 순발력 게임들도 있고요. 제가 만든 파이프워크라는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보통의 게임들은 내가 한번 하고 나면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맞아요, 사람. 맞아요. 네. 기다려야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턴제로 돌아가는 게임들도 있는 반면에 모두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는 리얼타임 순발력. 게임, 순발력, 예, 네. 실시간 게임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지금 뭐 반도 이야기를 못 드렸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종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경험하려면 100년 동안 해야겠어요. 아니 베스킨라빈스 31보다 고르기 어려운 종류인데요. 종류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제가 네. 이 질문을 뽑으면서 했던 네. 거는 제가 정리가 너무 안 되는 아. 거예요. 너무 게임들이 많은데 많아서. 아이들과 같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이제 선생님은 교육 수업을 짤 때 어떤 걸 얘들한테 주고 싶지라고 해서 이제 그걸 짤 때 그 카테고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보드 게임을 갖다 써야 되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심 질문을 한 사심 것 중에 질문이? 하나인데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해가 되게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저희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는 이렇게 분들도 다양한 보드 게임이 있는지 처음 여기 아셨을 것 말씀하신 게임 다 해보고 싶어졌어요. 네. 그래요? 네. 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에 네. 핸드 서커스, 네, 예. 예, 그 개그맨, 네, 개그맨 이정수 씨랑 저랑 같이 네, 개발했어요. 개발하신 거. 근데 그거 네. 딱 보는 순간, 네. 아 이거는 그 노인분들하고 해도 되게 재밌겠다. 네. 손으로 움직이는. 네, 손으로 이렇게 네. 손에 막 치매 예방 끼우고. 게임인가요? 예, 그것도 되게 손이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손 자꾸 쓰게 하는데 그럼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임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 게임의 이름이 핸드 서커스. 네, 서커스예요. 네. 정말 그 아니 이 게임 설명하실 때 몸이 막 들썩들썩하신 거예요. 뭐 이미 벌써 게임의 세계에 들어왔어. 그럼 이제 앞쪽에서 게임의 카테고리나 이제 종류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네. 또 이제 저는 보드 게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궁금하긴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카테고리 분류보다는 이럴 때는 어떤 게임이 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 함께 하면 좋을 게임, 그다음에 네. 또는 엄마와 아이가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네. 또 이제 막 겨울방학 오고 봄방학 방학 들어오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막 실갱이 네네. 하잖아요. 학원 갔다 오면 집에서 계속 아까 전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네.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게임하면 아이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그걸 이 보드 게임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게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일단 제 게임 위주로 자꾸 설명을 드리게 되는 네, 그런 말씀해 주세요. 경향이 다 그런 있어서. 거죠 여기는. 그럼요. 다 그런 건가요? 그럼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사심 질문에 사심 대답. 네네. 아, 근데 좋네요. 아마 저거 나도 네. 궁금했어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가족들과 함께 하려면 보드 게임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그 가족들에게 좋은 게임으로 패밀리 게임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패밀리 네. 게임이요. 네. 패밀리 게임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패밀리 게임은 보통 뭐 정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게임 룰을 설명하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간단하게 네, 끝나는. 파티 게임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설명하는데 네, 그리고 플레이 타임은 한 30분 내외 정도. 네. 저희가 박람회를 많이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재밌는 것은 박람회에서 그 일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게임을 해볼 때 견딜 수 있는 시간, 견딜 수 있는 시간. 견딜 수 있는 통계도 시간이 나오겠네요. 예전에는 되게 짧았어요. 그리고 박람회장 가면 아주 재밌는 게
일단 뭔가 우리는 머릿속에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는 것에 굉장히 그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람회도 어머니들 돌아다니시는 걸 보면 전쟁이에요. 승부욕도 강하죠. 네. 막 데이터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수집할까. 깊이보다는 일단은 맞아요, 맞아요. 네, 브로셔 이만큼씩. 네. 네. 그리고 이거 잠깐 들었으면 네, 다음 거요. 공감이 다음 된다. 거요. 네, 다음 거요. 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 플레이 타임이 뭐 예를 들어서 막 40분, 50분 걸린다? 못 해요. 그러네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한 10분에서 15분.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시간들이 좀 늘어났죠. 네. 어찌됐건 패밀리 게임이라고 한다면 네. 사람들이 좀 가족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그렇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괜히 예를 들어서 카탄이라는 게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카탄이라는 게임을 어떤 그 가족 모임에 캠핑 가가지고 보드게임 많이 안 해보신 분들한테 짜잔 하고 내밀면요 아주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시죠. 네, 왜냐하면 보드게임을 좋아할수록 점점 이 플레이 타임이라든지 이 이해하는 시간의 허용을 많이 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보드게임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의 심정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난 힘든데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플레이하는 것도 힘든데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한 25분에서 30분 내외로 그다음 게임 룰 설명은 3분에서 5분 정도의 게임을 선택해 주시면 가장 그 쉬운 선택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임 중에 잼블로 네, 잼블로 잼블로. 대자가 있습니까? 대장입니다. 네. 에너지 네. 엄청 많이 들어간. 네. 네. 본인이 굉장히 감탄하시네. 괜히 미안해서 네. 게임 룰 설명하는데 한 2, 3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플레이 타임이 25분. 네, 많이 걸리면 30분. 네.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게임들. 추상 전략 게임이건 이게 게임의 카테고리보다는 사실은 게임의 그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플레이 타임으로 맞추는 게 제일 그게, 쉬워요, 일단. 핵심 그쵸. 포인트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땅 따먹기 방식이다 보니까 잼블로가 그 내 차례에 그 또 패밀리 게임 고르실 때는 내 차례에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차례에 뭘 가져와야 되고 뭘 지불해야 되고 뭘 옮긴 다음에 옆 사람 걸 뭘 뺏어오고 뭐하고 내 차례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면 네. 아주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차례에 할 게 한 세 가지 정도 이하다. 그럼 쉬운 거죠.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애들은 세 개도 못 해가지고 네, 자기 네. 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넌 이거 안 했잖아. 이거 해주는 경우에 좀 이해력이 빠른 애들이 거의 진행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 해주고 맞아요. 있고. 네. 네. 막 네. 그렇게. 아니면 이제 그 제가 만든 게임 중에 이제 톡톡우드맨이라는 것은 도끼를 가지고 톡톡 쳐서 이 나무 기둥은 떨어뜨리면 안 되고 나무 껍질만 떨어뜨리는 아슬아슬 힘 조절 게임이거든요. 그런 건 이제 파티 게임 영역인데 파티 게임 영역도 가족 게임으로 너무 좋아요. 재밌을 것 왜냐하면 같네요. 파티 게임 영역은 패밀리 게임보다 더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임 영역이에요. 그래. 파티 게임. 그래서 파티 게임으로 이렇게 이제 고르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지금 저희가 이제 블루라군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는 아주 유명한 라이너 크니지아라는 개발자가 만든 게임이에요. 근데 그 라이너 크니지아라는 분은 저보다 20살이 많으신데 네. 네, 제가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나이도 밝히는 방송. 네. 네. 그분이 이제 60대 초반인 거죠. 네. 60대 초반인데 지금까지 만든 게임이 400개 정도 됐어요. 와, 멋지다. 엄청나죠. 네. 그분은 이제 뭐 그게 연금이죠. 네, 어마어마한 연금이 그렇죠. 막 그러네요. 이제 인세 수입으로. 인세 수입이 어마어마하신 이 거죠. 보드 게임이 또 보드게임 좋은 게 테크인데? 보드 게임이 좋은 게 인세 수입이 된다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누구나 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성공하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뭐 책을 쓸 수도 있고 보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제가 경험한 장점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테디셀링이 한번 되면 오래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여기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인터랙션인데요. 인터랙션, 서로 상호작용이 많은 컨텐츠는 오래갑니다. 맞아요. 오래가게 돼 있어요. 내가 혼자 쓰는 거는요. 네. 쓰고 바로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그게 제약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쓰게 되면 얘보다 그 사람과의 그 그렇죠. 예. 관계에서 맞아요. 많은 즐거움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SNS가 그런 장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SNS가 그래서 쉽게 죽지 않고 맞아요. 계속. 계속 쓰이고 그렇죠. SNS 예를 들면 페이스북 껍데기가 너무 예뻐서 매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거의 알맹이. 알맹이 그 안에 올라오는 나의 네. 지인들의 컨텐츠를 보고 싶어서 맞아요. 자꾸 들어가는 건데 이 보드 게임이라는 것도 인터랙션을 계속 만들어주는 컨텐츠다 보니까 할 때마다 재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질리기 쉽지 않고 네. 완전 정복을 한다라는 개념이 쉽지 않아요. 사람이 또 뭔가 나 이거 완전 정복 끝났어. 그러면 이제 끝나지 않아 실제로는 끝나지 않았어도 내 생각에 이건 난 정복이 끝난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를 한 편 본다거나 그렇죠. 책을 한 권 읽는다거나 그럼 나 그거 다 봤어.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또 안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자꾸 앞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죠. 자꾸 져요 내가. 누구한테 또 져요. 그렇죠. 예. 내가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자꾸 바뀌어요. 정복을 했다는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스테디셀링이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같이 하는 멤버들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그날 맞아요. 분위기도 멤버가 달라져서. 바뀌면 그 게임의 느낌은 또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팔방미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런 것도 블루라군이라는 게임도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와 엄마랑 이제 게임을 할 때 네. 그때는 사실 아이 성향을 또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렇죠. 교육을 하시잖아요. 아이들 교육을 하실 때 제가 일단 교육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임만 구매하시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네. 아이들 입장에서 해줘야 네,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소장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영역으로 자꾸 사게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영역으로 사게 되는 건 되게 재밌게도 내가 잘하는 게임, 내가 자꾸 이기는 게임을 사게 됩니다. 또 희한하게. 네. 네. 그러겠죠. 내가 못하는 건 잘 안 사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할 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교육적인 효과가 치우치는 건 차지하고라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20명의 아이들 중에 이기는 아이들만 계속 이겨요. 맞아요. 그러겠네. 그런 그게 거 가장 있어요. 심각한 그럼요. 문제가 되고요. 보드게임은 잘 써야 돼요. 보드게임은 아이들한테 승부욕도 자극해주지만 패배감도 전달해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교육이에요. 아주 좋은 교육이에요. 한 번 이기고 세 번 지고 그 감정을 계속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이걸 뭔가 극복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4번 중에 한 번은 이기게 해줘야지. 그렇죠. 그 맞아요. 아이가 울어요. 선생님 수업마다 내가 지면 그러네. 그러면 그 아이는 좌절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골고루 골라서 수업에 넣어주셔야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순발력은 좀 떨어져서 지난주엔 졌는데 내가 언어 영역은 좀 잘하는 편이라 그러네. 이번 주엔 또 이기고 다음 주에는 네. 이 친구가 전략을 좀 잘 네. 세우는 편이라 이 친구가 또 이기고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예산 없다고 하나만 가져가면 아이들이 선생님 나빠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나쁜 건데 곤란한 상황은 울게 돼요. 맞아요. 자기가 못 이기고 가면 네. 진짜 승부욕 강한 애들은 막 화를 내면서 울어요. 네. 씩씩거리고. 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네. 괜히 이긴 애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걔한테. 네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감정을 갖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엄마랑 아이랑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제일 좋은 건 아이가 잘하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그렇죠. 게임을 몇 가지 해보면 딱 나와요. 아이가 이게 눈썰미가 좋은지 아니면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한 수 한 수 내려놓는 게 굉장히 탁월한지 아니면 뭔가 액션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잘하는지 아니면 그 뭔가 이렇게 그 손재주가 되게 좋은지 네. 뭐 그 게임을 몇 가지만 해봐도 그 사실 그래서 게임을 해보면 성격도 나오지만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나와요. 맞아요. 장점 네, 그런 발견도 거 장점 잘 발견도 못하는 것도 좋고. 나와요. 네. 그래서 몇 가지를 해보고 나면 우리 아이가 일단 잘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럼 그 잘하는 거 위주로 일단 그 그렇죠. 제일 구매해서 좋겠네요. 아이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가 자꾸 하면 지는데 제가 져줘야 돼요. 뭐 이게 저도 잠깐 그 생각했어요. 네, 이런 한 질문 세 번 진 다음에 이겨줘야 되나 막 이런 거.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네. 일단
그것도 아이의 연령대에 맞춰야 되는데요. 아이가 예를 들면 6세, 7세 아주 좀 5, 6, 7세 어리다. 그럴 때는 좀 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져주시면 안 되고 뭐 비율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한 5번 중에 한 3번 아이가 이기게 해주고 한 엄마가 한 2번 이기고 뭐 그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 7세, 8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져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럼 또 그럼 게임이 재미없죠. 재밌어지죠. 그럼요. 져주는 것을 눈치챌 만큼의 그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져주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리얼하게 해야겠네요. 리얼하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리얼하게 안 걸릴 자신 있으시면 좀 이렇게 져주시면 되는데 네. 재밌는 건 일정 나이로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엄마가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애들이 네. 그리고 계속 이거에 그런 네. 그러니까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거를 통해서 발달된 애들은 또 이쪽으로 또 많이 포인트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 아이들이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긴 애가 계속 이기는 게 걔는 그게 관심이 있어서 계속 파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하다 보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은 산타를 믿고 안 믿고의 동심파괴의 기준으로 해도 되겠네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네. 그 강사님들 모임에서 독서 모임이나 강사 모임에서 네. 이런 보드 게임도 해보면 네네.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성향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성인들 사이에서도 그게 나타나요. 게임 이해도도 그렇고 네네.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인데 거기에서 게임에 되게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네. 지금 엄마도 여자다에서도 엄마들 힐링 모임 겸 네네. 놀이 모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엄마들끼리 하면 어떤 게임이 좋을까요? 보드 게임. 엄마들끼리. 일단은 제가 학부모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상당히 많이 하고 네. 어떻게 의도한 건 아닌데 강의를 하다 보니 대부분 수강생 분들이 다 여성분이시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보드게임이 재밌는 건 국민성에 따라 좀 달라요. 국민성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 하나만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대박나는 게임은 할리갈리입니다. 예, 할리갈리 진짜 할리갈리 대박이에요. 예.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15만 개에서 20만 개 사이로 팔려요. 엄청나죠. 할리갈리 종류들 다 합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가서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면 몇 개 팔릴까요? 일본에서는. 더 많이 팔릴까요? 일본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보드 게임으로 생각은 또 안 해봐서 더 덜 팔릴. 일본 사람들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 덜하고 말했어요. 네. 더. 한 분은 더 팔릴 것 같다. 저는 한 분은 덜 팔릴 것 예, 같다. 예. 네, 두 분이 역시 이렇게 다르시군요. 네. 네, 일본에서는요. 지금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1년에 3,000개도 안 팔린다고 들었어요. 안 팔려요. 3,000개도 안 팔린대요. 되게 안 팔리는 거네요. 되게 안 팔리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국민성에서 나타나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려서부터 상대방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맞아요.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제가 예전에 저도 순발력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은 글렀으니까 일본에서 성공해보자. 그러면서 한번 일본 박람회에 많이 가본 적이 네. 있었는데 네. 딱 보고선 바로 포기했잖아요. 딱 순발력 게임을 하다가 4명이 앉아서 막 순발력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딱 뭔가를 잡아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네. 손을 뻗다가 갑자기 옆에 여성분이 손을 뻗으려고 하니까 스미마생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좌절. 게임 이름이 쓰미마생 게임이 네. 되겠네. 좌절했습니다. 제가 좌절. 그렇구나. 그래서 또 그래서 이게 상대방 손 치는 거에 굉장히 또 그런 게 예민하고. 우린 그런 걸로 썸 생기는데. 네. 우리는 그냥 치다가 상처가 나도 그렇죠. 우리는 이겨야지. 게임이잖아. 이겨야지. 그쵸. 게임은 게임일 뿐. 이러면서. 얼굴 표정은 안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성에 따라서도 좋아하는 게임의 영역이 다르고. 그것도 다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어머님들 대상으로 보드게임을 해볼 때 보니까 일단은 블러핑 게임은 되게 싫어하세요. 블러핑 게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퀴벌레 포커라는 게임을 예를 들면 이게 카드를 제가 바퀴벌레 카드를 이렇게 드리면서 네. 바퀴벌레라고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박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돼요. 그럼 상대방은 네. 내가 참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을지 내 얼굴 표정을 보면서
유추해서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믿었는데 혹은 안 믿었는데 틀렸다면 이 해로운 것이 내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네, 그 바퀴벌레 카드가 내 앞으로 오는 게 예. 그런 어떤 약간의 속임수나 약간의 거짓말, 내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되게 힘들어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순수하셔서 다 너무 순수하셔서 거짓말을 평소에 못 하시고 예, 제가 남자분들은 블러핑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저도 그런 거 느낀 게 그거 있었어요. 저 블러핑 게임 종류였는데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게임을 딱 보는 순간 이걸 왜 보드게임으로 만들었어? 거짓말을 시키는 보드게임이 말이 돼라고 저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한때 처음에 딱 봤을 맞아요. 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럼 남성적인 성향이 더 강해요. 나는 너무 재밌다. 막 트릭을 넣는 걸 되게 즐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많이 주세요. 학부모님들이. 그럼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자 일단 블러핑 게임은요. 그 게임의 테마가 그럴 수밖에 없게끔 테마가 되어 있어요. 내가 차오차오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위기 상황을 잘 모면하지 않으면 내가 아끼는 말들이 밑으로 떨어져 죽어요. 아, 살리려면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꼬마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 어머니 저기 계시니까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아이가 뭔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 상황을 모면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예, 거기서 그런 조치가 또 필요하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화이트 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재치, 눈치, 순발력 이런 것들이 살면서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되게 필요하죠. 아주 필요하잖아요. 그건 꼭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두리라고 하면 네, 유두리. 유도리. 유두리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키우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짓말 게임이 아니라 그거는 저는 허세 게임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허세 게임. 우리 아이들이 허세를 막 부릴 줄 아는 그런 그 연습, 훈련.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어찌됐건 그 허세 게임들을 학부모님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 0.5초도 생각하면 얼굴 티가 딱 나거든요. 아, 맞아. 그 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스토리텔링으로 플립보드 게임 해보니까 네네.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고 맞아요. 네. 진실로 말하는지 거짓으로 말하는지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 티는요. 네. 그 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네. 눈치라는 것은 0.1초 만에 판명돼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 0.1초의 미학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러네요.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러핑 게임을 할 수 있는 아이와 할 수 없는 아이는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데 어찌 됐건 이게 성향상 여성분들은 얼굴도 빨개지고 좀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네. 그런 점이 있어서 좀 그런 거는 제가 선정을 안 하고요. 네, 그냥 그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 순발력도 좋으시고 뭔가 이렇게 전략적인 사고도 되게 좋으시고 해서 크게 이렇게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건 여자건 한국 사람은 아무튼 말 많이 시키는 거 그다음에 뭐 춤추라고 뭐 행동 많이 시키는 거 네, 그다음 계산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 점검하는 거. 뭐 아는지 모르는지 퀴즈 게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탈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너무 싫어합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역사 게임. 내가 이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막 이렇게 그래, 맞아. 내가 답을 해야 되고 네. 틀리면 창피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들을 제외하고 저희 홍콩에 있는 친구가 만든 게임을 제가 가지고 들어와서 리뉴얼한 어나니머스라는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숫자 추리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추천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잠깐 나왔지만 플립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 플립이라는 게임은 교류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성격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카드의 특징이 앞면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 강하다. 그러면 그걸 딱 뒤집으면 같은 현상을 봤을 때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뒷면을 예를 들어서 딱 뒤집으면 뭐 한 곳에 집착을 한다. 단점으로. 그리고 멀티가 안 멀티가 된다. 안 되는 네. 사람인 뭐 거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카드가 50장 들어 있어서 나의 단점을 찾아서
뭔가 이 중에 내 단점이 아닌 거 서로 맞추기.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봉투에 넣어서 다 뒤집어 가지고 장점으로만 네, 찾아서 네. 누군지 맞추기.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재미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나의 장단점, 상대방의 장단점이 되게 짧은 시간에 서로 교류가 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맞추는 그런 매크로스코프라는 게임도 괜찮고. 그다음에 아주 간단하게는 카드를 뭐 8장, 7장, 6장, 5장 이렇게 쭈르륵 놓으면서 색깔 맞추는 뭐 펭귄 파티라는 게임도 아주 간단하고 괜찮고요. 펭귄 파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게임도 굉장히 많아요. 이름부터가 재밌네요. 어. 펭귄이 네. 파티를 하다니. 그다음에 이제 네. 논리 퍼즐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파이프워크라는 게임도 굉장히 재밌는 네. 이렇게 선 연결하는 네.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공장끼리 빠르게 연결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이걸 개발한 사람들은 천재라니까요, 천재. 아닙니다. 뭐 뇌가 하드가 하나 더 있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엄마들 힐링 모임으로 보드 게임을 하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엄마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하면서 힘들잖아요. 근데 책 보고 힐링하는 것도 있지만 놀이를 저도 놀이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게이미피케이션으로 배워가는 게 엄마가 이해가 되면 아이들 수업에 하기도. 게이미피케이션 적용하는 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경험하면서 네네. 여기에 이런 거구나라고 본인이 느끼면 그럼요. 아이들한테는 자연적으로 될 것 같고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해피해지면 아이는 자동으로 해피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플립보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의미도 있고 재미도 네. 있고 그래서 제가 플립보드 하면서 맨 처음에 나올 때 이것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거짓말이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서 페이크 게임이라고. 네. 그래서 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거짓말하는 보드 게임을 왜 만들었어라고 했던 사람이 천연적스럽게 되게 잘해요. 제가 되게 많이 속아요 사람들이. 제가 스토리텔링은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허세와 아이들도 그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에 말씀하시면서 좀 성찰됐던 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보드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구나. 맞아요. 이 요소도 필요하고 이것도 내가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느끼게 해서 보드게임을 가지고 교육적인 효과로 가져갈 수도 있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연결돼서 성찰이 되네요. 너무 좋은 보드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막 하다 보니까 뭐 쓰담쓰담 카드도 해봤고 버츠 카드도 해보고 플립보드 카드 게임도 해보니까 좋은 걸 아시니까 다 지금 공부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좋음을 알아야 아이들한테도 네,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이게 좋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의 그 보드게임 모임은 아주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드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또 짝퉁 문화가 쉽게 오리지널을 이기지 못해요. 그 아주 재밌는 영역이거든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보통 우리가 그냥 쓰고 버리는 것들은 그냥 이거 짝퉁이어도 그냥 잠깐 쓰고 뭐. 그렇죠. 네, 우리 음악이나 영화도 살짝 보고 살짝 보고 그냥 확 버리면 되지. 오히려 정품 사면 되게 막 그런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의 어떤 저작권 인식이 아직 완벽한 그쵸.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서 그런 건데 네. 그런 상황이라면 보드게임이 짝퉁이 범람해서 네. 오리지널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많죠. 막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그 외식업 같은 경우도 뭐 봉구비어가 나왔더니 봉자비어 나오고 맞아요. 공모 비어 나오고 엄청 나오죠. 막 잔뜩 나와서 맞아요. 먼저 그 아이디어를 내느라 많은 개발비를 투자한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산업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드게임은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에서도 잘 지켜집니다. 의외로. 100%는 아니지만 의외로 잘 지켜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겉으로 그 거칠의 문화 같은 게 좀 살짝 있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그 예쁘게 꾸미고 잘 보여주고 싶고 네. 큰 차 타고 싶고 큰 집 사고 싶고 네.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는 이랑 이제 연결을 시켜보자면 그냥 제가 연결시켜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캠핑에 할리갈리라는 게임을 가져갑니다. 네. 어떤
어떤 그 가족들은 근데 다른 B라는 가족들은 할니 갈니라는 게임을 사가지고 갑니다. 네. 이 지금 웃으시지만 이러면 더 재밌네요. 문방구에 실제 있는 있어요?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할니 갈니라고 해서 어느 어, 회사가 짝퉁을 좀 만들었어요. 비슷하게 만들었구나. 저게 정품 19,000원이면 이거 8,000원, 7,000원, 8,000원. 맞다. 장난감 중에도 훨씬 그래. 싸요. 네. 그러면 음. 사용성이 기능이 똑같으면 무조건 싼 걸 사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무조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리갈리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에 가서 저녁 맛있게 먹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게임해보자. 다른 가족들도 막 있는데 짜잔 하고 꺼낸 게 할리갈리야. 창피한 거예요. 예. 천하의 저스틴 오가. 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지. 그 10,000원 차이 때문에. 보드게임을 만드는 개발자가 네. 이럴 순 없잖아. 내가 그 1, 2만 원 수준 때문에 내가 이런 짝퉁을 쓴다는 것이 그러네요. 남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짝퉁을 쓴다는 것이 좀 그런 거죠. 맞아요. 사실. 그래서 보드게임 짝퉁이다는 얘기는 오늘 저 처음 들었고요. 있네요. 보드게임 그거- 짝퉁이 많고요. 아, 많이- 장난감도 그래요, 맞아. 로봇 네. 같은 것도 짝퉁이 실제. 보통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맞아요, 메디. 지금 그렇게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아. 싸게 만들어서 그래요? 막 들어오는데도 그렇죠. 물론 짝퉁을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오리지널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맞아요. 포인트는. 품질이 차이가 확실히 네. 나요. 근데 예. 보드 게임을 하면서 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감각적인 것도 있는데 정말 잘 만들어진 보드 게임이나 이런 거는 만지면서도 힐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감각이 다 달라서 만지는 거 좋아하는 애가 있고요. 네. 뭐 이거 전략 짜는 거 좋아하는 애가 있고 매뉴얼 잘 읽는 애가 있고 막 이래요. 네네. 근데 이제 블루라군 게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게임 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어. 그림이 너무 예쁘고요. 내가 거기 꼭 가 있는 것 같고. 네, 바다가 있고 힐링되는. 섬이 있고 그 정도예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걸 하면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게임이 있지?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전략도 되게 많이 세워야 돼요. 내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말이 어디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만 전체 파악이 되는 게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예쁜 그림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짝퉁 얘기하시니까 느낌도 다르겠죠. 느끼는 네. 촉감이나 이런 흉내내기 맞아요. 어렵겠네요. 그 정도면. 네, 그렇죠. 느낌도 이제 뭐 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에서 이제 보드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도 속에서 물론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된 회사인데도 자꾸 그런 데도 있는데 너무 유사하게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게임과 너무 유사하게 거의 카피. 상도가 없는 건. 네, 카피 게임을 만드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게임 룰 똑같은데 디자인만 좀 바꿔. 거기에 쓰는 거 네. 좀. 아니면 디자인 그 구성물들의 디자인 거의 유사한데 그 컴포넌트 몇 개만 더 추가하고 게임 룰만 살짝 바꾸고 네. 그 숟가락 얹는 거네 진짜. 그렇죠. 그 어렵게 그거는 만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근데 되게 좋은 건 뭔가 하면 암암리에 또 그런 회사들에 대한 제품을 또 배척을 하게 돼요. 네. 모르신다면 좀 아셔야 됩니다. 네. 불매 운동 들어가겠네요. 좋은 또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네. 네. 저 보드 게임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한 번의 게임보다 새로운 게임을 아이들이 좋아해요. 근데 네. 한 번 돌려보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 못했다는 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또 한 번 하려고 하면 나 저거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네. 그 이제 선생님이나 엄마들은 하나의 게임을 여러 번 하길 원하잖아요. 네네. 가성비가 네네. 가성비 차원에도 그렇고 네. 아이들이 깊이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얇고 네네. 넓게보다는.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유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다른 말씀들을 드리기에 앞서서 메타인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메타인지가 뭔가 하면 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라고 생각하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나를 객관적으로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나의 인지를 인지하는 네.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인지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실제로. 그런데 재밌는 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메타인지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메타인지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나 이거 알아. 맞아요. 모르는데 나 알아.
지식의 저주군요. 네, 그러는 거예요. 난 분명히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네. 생각해버리는. 그러니까 인지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무지를 무지로 인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의 함정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연습시키는데도 보드게임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을 연습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은요. 아이들이랑 이제 게임을 한번 해봅니다. 아이들이 이제 재밌게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고 나서 선생님 이제 딴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자, 너 이거 다 완벽하게 알고 있니? 아, 완전히 다 알죠. 그러면 설명해봐. 그 게임을 차근차근 설명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 설명 못합니다.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거봐. 선생님이 아까 너희들한테 이 게임 할 때 요거 설명을 해줬는데 너 지금 그거 빠졌잖아. 그치? 그리고 너는 게임을 지금 100%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해본 게임을 다시 설명시키는 연습을 자주 하시면 좋네요. 그게 굉장히 좋은 메타인지 향상을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메타인지는 뭐 눈이나 머리보다 사실 입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입으로 내가 아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뱉어보는 것. 네. 그게 이제 향상이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자꾸 반복을 시켜보고 게임을 했으면 그럼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본 게임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보는 것. 변형. 아이가 이게 변형을 시켜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아이들은 사실 무조건 진려해요. 엄청 진려합니다. 반복하는 쉽게. 것이 진짜. 아주 쉽게 진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드게임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근데 아이들이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할 때도 보면 네. 그거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도 아이들이 분명히 같은 게임인데 또 하고 그쵸. 마크는 엄청 좋아하죠. 엄청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걔는 왜 같은 건데 계속 그렇게 할까요? 재밌어. 거기 안에 새로운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레벨을 올려야 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서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꾸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고 인식하는 거고요. 인식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자꾸 내가 새로운 곳에 자꾸 간다고 인식하는 거고요. 나는 사실 인식. 네, 나는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공간 안에 계속 있는 건 똑같은 건데 계속 스테이지가 바뀐다고 인식하는 거고 계속 가보지 못한 게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나온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드게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조금씩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그 게임에서 어떤 특수한 규칙은 빼고 한번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예 그냥 특수 카드도 아예 빼고. 그 이제 나이가 충분히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어린 친구들과 보통 할 때는 그런 걸 좀 빼고 하시고요. 선생님 이제 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사실 안 하고 한 게 있거든. 새로운 게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새로운 게 버전이 있어. 다른 게 있어. 단계가 이제 올라갈 거야. 뭐 그쵸,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가 있어. 새로운 단계가 있다고 계속 이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특수 규칙이나 아니면 전문가 규칙이 이게 별도로 있는 게임들도 꽤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러한 단계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보드 게임도 사실은 하나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죠. 예. 알고리즘 매뉴얼이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 매뉴얼 안에 그 15줄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중에 선생님들이 3줄, 4줄 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게임이 물론 그것도 이제 좀 연습을 하셔서 어떤 건 빼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알고리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건 빼면 안 네네, 되죠. 그런 거 빼면 안 되고 빼도 크게 지장이 없거나 게임이 약간 재미는 없어지지만 큰 문제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빼고 그래서 단계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변형해보는 것 방법이 아주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직접 변형하게 만드는 방법도 아까 그것도 말씀드린 좋겠네요. 것처럼 좋은 방법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한테 어떤 목표 의식을 주시면 그럼 아이가 계속 반복합니다. 목표 의식이요. 너 우리 이번 달 말에 우리 이거 이제 선생님 마지막 수업에 이거 너희들 이거 가지고 대회할 거다. 좋다. 그런 것도 열심히 노력해요. 대회에서 네. 선생님이 조그만 상품 하나 지금 준비했어. 아니면 너희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점수 주잖아. 마지막에 이 토너먼트에서는 그동안 줬던 점수의 10배다. 이런 식으로 큰 보상을 뭔가를 하나 네. 딱 만들어 놓고 토너먼트라는 어떤 목표 의식을 주면 그럼 아이들이 계속 반복을 해서 내가 이겨야지 라는 어떤 목표를 네. 갖게 됩니다. 이게 네. 또 선생님도 수업 진행하는 그런 전략이나 좋은 이런 팁이 것도. 있네요. 네, 근데 네. 아이들한테 다 좋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뭔가 방법인데. 끈기도 좀 네. 주고. 네. 네. 제가 아직 궁금한 게 한 10개 남았는데요. 그래요? 시간이 또 저렇게 됐어요. 시간이 어떻게 됐는데요? 1편보다 더 길어졌어요. 시간이 또 45분이나 이 지났어요? 주말도 네. 없으신 분은 한 번 더 오셔도 될까요? 아이고야.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빨리 가죠? 그러니까 점점 더 네. 재밌으니까요. 예, 그 저스틴 오님의 네, 매력에 지금 빠져요. 빠지기도 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드 게임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 열심히 하시다 네. 보니까 네네. 이 내용이 또 네. 이렇게 돼서 또 오늘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네. 아, 그래요? 다음 네. 시간이랑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도 너무 재밌게 네. 네네.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스틴 오였습니다. 다음번엔 저스틴 이육 나오시나요? 와우. 네. 엄마도 여자도 청취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보드게임의 그런 역할이나 교육적인 거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좀 이런 내용들을 흘리시지 말고 적어두셨다가 어떤 게임이 우리 아이한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